안녕하세요. 자동차에 거주는 남자 이상입니다. 오늘은 폴스타2를 직접 시승해 볼 텐데요. 지금 제 앞에 있는 이 문 컬러, 제가 사전 계약 프로그램에서 만들었을 때 딱 이 문 컬러가 제일 마음에 들었거든요. 정말로 운 좋게 딱 문 컬러 시승 차량에 당첨됐습니다. 그리고 실내는 통풍 시트가 적용된 나파 가죽까지 적용됐습니다. 딱 제가 이 조합으로 사고 싶었는데 정말 꿈같이 이 조합이 당첨이 됐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지금 기쁜 상황인데 일단 이 차량을 오늘 잠깐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익스테리어랑 인테리어는 도착지에 가서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죽 진짜 고급스럽고 색깔도 진짜 예쁘고 제가 딱 원하던 그런 컬러였는데 진짜 기분 좋습니다. 딱 여기 문 컬러랑 이 나파 가죽, 약간 볼보에서 많이 보던 그 컬러죠. 스티어링 휠도 두툼하고 컴팩트해요. 주행 성능이 진짜 궁금한데 궁금한 게 정말 많은 차예요, 개인적으로. 그러면 자세한 거는 타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폴스타2에 탔습니다. 지금 너무나도 지금 기쁜 순간인데 저도 개인적으로 정말로 궁금했던 차량이고 제 주변에서도 정말로 많이 물어봤어요. 폴스타2 어떠냐, 주행 성능 어떠냐. 근데 아직 타보지 않아가지고 제가 말씀을 못 드렸었는데 제가 오늘 타볼 폴스타 스펙 같은 경우에는 롱 레인지 싱글 모터 모델입니다. 그래서 보조금을 100% 지원받을 수 있는 모델이에요. 그리고 기본 모델에다가 옵션이 두 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파일럿 패키지와 플러스 패키지 이렇게 두 가지가 들어가 있고 퍼포먼스 패키지는 빠져있는 모델이에요. 그리고 통풍 시트와 나파 가죽이 포함돼서
400만원 옵션이 추가되어 있는 모델입니다. 파일럿 패키지가 350만원, 플러스 패키지가 450만원, 이렇게 옵션이 많이 들어가 있는 모델이고 실제적으로 가장 많은 분들이 선택하실 만한 그런 트림이고 그런 옵션이 아닐까 싶어요. 또 통풍 시트에 대한 선호도가 높기 때문에 이 400만원짜리 옵션도 많이 선택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제가 직접 타보면서 여러분들께 시승기를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폴스타에서 특이한 부분은 시동 버튼이 따로 없습니다. 그냥 운전석에 앉으면 운전석에 있는 센서가 운전자를 감지해서 바로 출발이 가능하다고 해요. 그래서 벨트를 착용하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출발은 어떻게 하느냐? 그냥 앉아서 이 기어 변속기를 뒤로 바꾸면 됩니다. 그러면 전자식 사이드 브레이크가 풀리고 바로 이렇게 출발 상태가 돼요. 그러면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적지를 찍어야겠죠. 근데 폴스타2 같은 경우에는 T맵과 누구 순정으로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누구를 통해서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아리야, 미사리 조정 경기장으로 안내해줘. 몇 번째 장소로 갈까요? 첫 번째. 하남 미사리 카누 경기장까지 네, 그러면 팀의 추천 경로 출발하겠습니다. 안내를 시작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 시승은 2인 1조로 하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마스크를 쓰고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만 양해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폴스타 같은 경우에는 국내 순수 전기차 브랜드로 런칭을 했습니다. 원래 폴스타는 볼보의 고성능을 만들던 브랜드였어요. 뭐 메르세데스 AMG, BMW M처럼 고성능을 만들던 모델이었는데 이제 고성능을 놔두고 완전한 100% 순수 전기차 브랜드로 자리매김했고 국내에서도 전기차만 판매하는 브랜드로 런칭을 했습니다. 그래서 폴스타 라인업 같은 경우에는 폴스타 1이 있고 2가 있는데 폴스타 1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투도어 쿠페 모델이었어요. 그런데 그 차량은 2019년에 단종이 됐고 현재로서는 폴스타2가 메인 모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국내에는 폴스타1이 출시가 안 됐기 때문에 이 폴스타2가 폴스타 브랜드의 첫 번째 모델이자 100% 순수 전기차 모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했던 부분은 과연 고성능을 만들던 브랜드였으니까 실제적으로 운전을 했을 때 전기차에서도 그런 고성능 느낌이 날까? 라는 그런 부분이 궁금했고, 두 번째는 승차감 부분, 그리고 뭐 퍼포먼스적인 부분이 가장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볼보라는 브랜드랑은 완전히 다른 브랜드로 포지셔닝 하긴 했지만 그래도 소비자들이 받아들이기에는 어느 정도 볼보의 느낌이 나기 때문에 볼보와 비교했을 때 어떤 느낌이 비슷하고 어떤 느낌이 다른지 그런 부분들도 오늘 시승기를 통해서 전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차량의 스펙부터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 차량은 폴스타2의 롱 레인지 싱글 모터 모델입니다. 국내에서는 스탠다드는 출시가 안 됐고요. 롱 레인지만 출시가 되었고 롱 레인지 싱글 모터와 듀얼 모터가 출시가 되었습니다. 전기차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아무래도 1회 충전 주행 가능 거리가 아닐까 싶은데요. 제가 현재 타고 있는 싱글 모터 같은 경우에는 1회 충전으로 총 417km 국내 인증을 받았고 듀얼 모터 같은 경우에는 334km로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뭐 가격적으로 봤을 때라든지 1회 충전 주행 가능 거리로 봤을 때 싱글 모터에 대한 선호도가 더 높지 않을까 싶고 실제로 관계자분한테 들어보니까 싱글 모터 사전 계약률이 훨씬 더 많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출력적으로 봤을 때 싱글 모터는 231마력이고요. 듀얼 모터는 408마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래서 출력적으로 싱글 모터의 출력은 좀 아쉽지 않을까, 230마력으로 봤을 때 좀 200마력대 초반이니까 아쉽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출력 부분은 제가 조금 더 타보고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시승 코스가 그렇게 길지 않다 보니까 천천히 타보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운전석에 탔을 때 가장 눈에 들어온 부분은 바로 이 사이드 미러입니다. 사이드 미러 같은 경우 폴스타2는 프레임리스 사이드 미러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이드 미러에 이 테두리 커버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 그 디자인이 굉장히 유니크한데 폴스타 같은 경우에는 디자이너 출신의 CEO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신경을 굉장히 많이 썼고 디자인적으로만 만족스러운 게 아니라 실제적인 공기역학계수에 있어서도 공기역학계수를 줄이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적인 부분, 신미성 부분도 있지만 기능적인 부분까지도 만족하는 게 이 사이드 미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폴스타2를 직접 보실 경우가 생기신다면 사이드 미러를 꼭 한번 주의 깊게 봐주세요. 사이드 미러도 저도 오늘 처음 봤는데 제가 항상 봐오던 사이드 미러랑은 완전히 다릅니다. 되게 매끈하면서도 되게 예뻐요. 실제로 보니까 왜 다른 브랜드에서는 이런 걸 안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실제로 보니까 정말 예쁩니다. 유리의 면적이 작아졌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유리의 면적은 똑같아요. 그리고 점선이 그어져 있는데 점선 밖은 광각 미러로 되어 있는 것 같고 안쪽은 평면 거울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려고 노력을 했고 그리고 당연히 사각지대 어시스트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12.3인치 풀 디지털 계기판 같은 경우에도 T맵 순정 내비게이션 정보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내비게이션이 현재 계기판에서도 나오고 오른쪽 세로형 모니터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T맵이 순정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특히나 수입차의 약점이 이런 내비게이션, 요즘에는 미러링 통해서 T맵이나 카카오맵이 사용이 가능하지만 미러링을 하게 되면 이 계기판에는 연동이 안 되거든요. 뭐 헤드업 디스플레이라든지. 근데 이런 부분들이 연동이 되어 있다 보니까 훨씬 더 내비게이션을 보기에 편한 포지션을 제공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트 포지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기차인데도 불구하고 포지션이 되게 낮아요. 지금 제가 포지션을 가장 낮춰 놓은 상태고, 지금 헤드룸 같은 경우에는 한 뼘 조금 안 되게 남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모든 차를 타면 SUV를 제외하고 시트 포지션을 가장 좀 낮추는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시트 포지션이 높으면 좀 불편하다라고 느끼는 경우가 있는데, 폴스타2 같은 경우에는 시트 포지션을 가장 낮추더라도 되게 낮게 되기 때문에, 폴스타2 같은 경우에는 100% 순수 전기차 전용 플랫폼은 아니에요. CMA 플랫폼이라는 이제 볼보에서 사용하고 있는 소형차를 만드는 XC40이라든지 볼보에 곧 출시될 순수 전기차 C40 모델과 같은 플랫폼을 공유하는 모델이 바로 이 폴스타2입니다. 그래서 100% 순수 전기차 전용 플랫폼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밑에 배터리가 있긴 하지만 시트 포지션이 생각보다 많이 내려간다 라는 부분이 또 인상적인 부분이고요. 그리고 폴스타2의 승차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행을 해보면 되게 좀 탄탄하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게 돼요. 확실히 뭐 소프트하고 그런 물렁물렁한 승차감은 아닌 것 같고, 지금 뭐 요런 요철을 지날 때라든지 주행을 좀 해보면 확실히 좀 단단하게 하체를 받쳐준다 라는 느낌을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승차감은 볼보 차량이랑 좀 비슷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퍼포먼스 패키지를 선택하게 되면 올린지 서스펜션이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서스펜션도 바뀌고 브레이크도 금색 브렘보 캘리퍼가 적용이 돼요. 그래서 퍼포먼스 패키지를 선택한다고 해서 뭐 배터리 용량이 커진다든지 출력이 높아진다든지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서스펜션의 변화, 그리고 브레이크 캘리퍼의 변화, 그리고 여기 있는 안전벨트가 이제 노란색, 금색으로 바뀐다라는 그런 차이점을 가지고 있어서 퍼포먼스 패키지는 550만 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많은 분들이 선택할 것 같진 않지만 휠도 20인치로 바뀌게 되죠. 휠은 현재 기본 19인치가 적용되어 있어요. 그런데 20인치로 업을 하게 되면 이제 100만 원이 추가가 되고, 아니면 퍼포먼스 패키지를 선택하셔도 기본으로 20인치 휠이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도로 흐름이 좀 원활해져서 가속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뭐 전기차이기 때문에 역시나 초반부터 토크가 확 올라오기 때문에 가속력 부분에서는 크게 답답함은 없어요. 이제 0부터 100km까지의 가속 성능을 보게 되면 듀얼 모터는 4.7초고 이 싱글 모터 같은 경우에는 7.4초, 7초 초반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속이 좀 느리지 않을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렇게 가속을 해보면 뭐 전혀 도심 중에서는 내연기관차보다 확실히 빠릅니다. 제가 타고 있는 BMW 5 시리즈보다도 가속은 훨씬 빨라요. 그래서 가속이 답답하진 않습니다. 싱글 모터라고 하더라도 뭐 출력이 230마력 되긴 하지만 그거는 나중에 이제 100km 넘어갔을 때, 120km 넘어갔을 때 약간 마지막까지 밀어주는 그런 느낌이 좀 부족할 것 같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시내 주행에서 속도를 내기에는 뭐 전혀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금방 치고 나가요. 확실히 전기차는 시내 주행에 특화되어 있다는 그런 생각을 받아요. 또 전기차는 막혀 있을 때 브레이크를 계속 밟아줘야만 회생제동이 더 강력해져서 충전량도 늘어나고 주행거리도 좀 적게 줄어드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데, 전기차는 고속주행을 많이 하시는 분들보다는 이렇게 막히는 시내주행 하시는 분들한테 조금 더 적합한 스타일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핸들링을 테스트해보고 싶은데 오늘 코스 중에 뭐랄까 좀 코너링을 경험할 수 있는 코스가 없기 때문에 지금 계속 직진 주행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핸들은 이 그립감은 되게 좋은 편이에요. 그립감은 좀 두툼한 편이고, 이 핸들 직경도 두뼘이 안 되기 때문에 되게 컴팩트한 핸들 직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핸들은 되게 묵직한 느낌이에요. 되게 쫀쫀한 그런 느낌이고, 그래서 딱 잡았을 때 핸들 무게감 괜찮네. 가벼운 건 아닙니다.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아우디 차량들보다도 조금 더 무거운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리고 핸들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볼보랑 조금 유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3스포크 레이아웃으로 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엠블럼이 폴스타 엠블럼으로 바뀌었다 보니까 볼보가 주는 느낌이랑 또 다르긴 한데, 그래도 큰 틀은 볼보랑 비슷하다 보니까 볼보 느낌이 좀 나는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시트 같은 경우에는 착자감은 정말로 좋아요. 딱 앉았을 때 허리를 딱 받쳐주는 느낌도 좋고, 역시나 제가 타고 있는 시승 차량은 400만 원의 옵션 나파 가죽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질감이라든지 소재도 정말로 좋은 편이고, 딱 몸을 잡아주는 그 느낌도 딱 볼보의 그 느낌입니다. 볼보에서 타던 그 약간 나파 가죽의 느낌 그대로고, 몸을 딱 잡아주고 되게 편해요. 그래서 시트 같은 부분은 제가 뭐 오래 운전해 본 건 아니지만
그래도 딱 앉았을 때 느낌은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이번에는 차량이 좀 막히니까 폴스타2의 이제 반자율 주행 파일럿 어시스트를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버튼 한 번만 누르면 바로 실행이 되고요. 앞차와 차간 거리를 조절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손을 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발도 뗐어요. 오른발도 뗐고 이제는 폴스타2한테 운전을 맡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잘 되는지. 핸들 안 잡으니까 스티어링 휠 고정이라고 경고가 떴습니다. 이거는 볼보 모델이랑 똑같아요. 안 잡으니까 이렇게 경고 음이 울립니다. 이럴 때 한번 잡아 볼게요. 정전식은 아닌 것 같아요. 정전식이면 이렇게 살짝 터치를 해도 바로 인식을 해야 되는데 지금 살짝 제가 이렇게 압을 줬어야 됐거든요.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운전을 맡겨볼게요. 그래서 지금 보면 차선의 중앙을 유지하는 능력도 아주 좋은 편이고 앞차와 차간 거리는 총 5단계로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다시 경고가 떴죠. 살짝 올려볼게요. 올려도 잡으라고 뜹니다. 그러니까 정전식은 아닌 거고 잡아서 살짝 이렇게 살짝 틀어주거나 살짝 이렇게 움직임을 줘야 인지를 합니다. 그래서 지속 시간은 30초까지는 안 되는 것 같고요. 한 15초에서 20초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앞차와 차간 거리는 아주 일정하게 잘 유지를 해주고 있고요. 다시 잡겠습니다. 지금 살짝 코너인데 아주 잘 돌아 나갔습니다. 지금 살짝 오른쪽 차랑 붙었었는데 다시금 중앙을 잘 유지해 줬어요. 그래서 갑자기 끼어드는 차가 생겼을 때 그 반응을 한번 보고 싶은데 갑자기 끼어들게 만들 수는 없으니까 일단 이렇게 주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잠깐 물론 경험해봤지만 반자율 주행 능력치는 볼보만큼 잘 하는 것 같고요. 물론 볼보와 같은 부품을 쓰겠죠. 그렇기 때문에 반자율 주행 능력치는 괜찮은 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갑작스럽게 끼어드는 차량에 대해서도 잘 인지를 하는지 그게 개인적으로 좀 궁금했는데 지금 앞차가 속도를 갑자기 줄여서 속도를 또 자연스럽게 아주 잘 줄였고요. 그리고 폴스타2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본 옵션으로 하면 안전사양이 조금 부족하긴 해요. 기본 안전사양도 나쁘진 않은데 일단 에어백 같은 경우에도 센터 사이드 에어백이 기본으로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앉아있는 이 시트 옆에 에어백이 있어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이렇게 빵 터져가지고 운전자와 동승자 사이의 충돌을 막아주는 센터 사이드 에어백이 전티는 기본이에요. 그게 적용돼 있어서 에어백은 총 8개가 적용이 되어 있고 그런데 파일럿 패키지를 선택을 하시면 조금 더 안전 기능이 많아집니다. 일단 기본 사양에는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일반 크루즈 컨트롤만 됩니다. 일반 크루즈 컨트롤이라고 하면 그냥 속도를 세팅해 놓으면 그 속도로만 쭉 가는 거예요. 앞에 차가 오더라도 지금 앞에 차가 끼는데 이거 인지를 못했습니다. 지금 앞에 카니발 아마 이 카메라가 찍었을 거예요. 앞에 카니발이 굉장히 좀 타이트하게 꼈어요. 그래서 혹시 인지할까 안 할까 해서 브레이크를 잡을까 말까 하고 있었는데 인지를 못했습니다. 제가 브레이크를 잡았어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과감하게 들이미는 차는 인식을 못하는 것 같아요. 물론 이렇게 들이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갑작스럽게 끼어드는 차까지는 인식이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파일럿 패키지를 선택을 하셔야 반자율 주행을 비롯해서 기본 안전사항들이 조금 더 강하게 추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플러스 패키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주행의 편안함을 위해서 추가가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 열선 핸들이라든지 뒷좌석 열선 시트 이런 부분들은 패밀리카 용도로 사용하시는 분들에게는 또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특히 열선 핸들 포기할 수 없잖아요. 이거 뒤에 사람이 산다고 했을 때 뒷좌석 열선 시트도 포기할 수는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파노라마 썬루프라든지 그리고 파노라마 썬루프에는 이 폴스타 로고가 이렇게 또 비춰질 수 있게끔 디자인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군데군데 디자인 요소들이 상당히 인상적인 차량이 바로 이 폴스타2입니다. 이 기어 노브도 굉장히 예뻐요. 사실 소재를 보면 막 그렇게 고급스러운 느낌은 아닌데 이 디자인 자체가 되게 고급스럽고 되게 아름답게 다가옵니다. 볼보에도 크리스탈 기어 노브가 있잖아요. 크리스탈 기어 노브 못지않게 이 폴스타 로고 자체가 되게 영롱하고 딱 예쁘다 보니까 약간 별이 반짝이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요소 하나들이 되게 감성적이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도 이게 세로형이잖아요. 이게 사실 계기판보다도 인치가 작거든요. 11인치 정도 되는 디스플레이인데 이게 세로형으로 돼 있다 보니까 심리적으로 와닿는 크기는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에는 내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게 목적이기 때문에 가로형으로 아무리 커봤자 이제 내비게이션을 보는 데는 한정적이에요. 근데 이렇게 세로형으로 길다 보니까 조금 더 저 미래의 방향, 내가 갈 방향을 보여주니까 이 부분이 확실히 좀 편하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음적인 부분을 한번 말씀드리면, 일단 당연히 엔진이랑 트랜스미션이 없기 때문에 뭐 엔진 소음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없어요. 그런데 풍절음이라든지 하부 소음 부분을 말씀을 한번 드릴게요. 뭐 풍절음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오늘 그렇게 막 초고속을 내본 건 아니어서 뭐 풍절음에 대해서는 뭐 전체적으로 말씀드리긴 좀 조심스럽긴 한데, 100km 미만에서는 크게 뭐 풍절음이 시끄럽다라고 와닿는 것 같진 않고, 하부에서 올라오는 노면 소음도 크게 신경 쓸 정도는 아닙니다. 그리고 회생제동 감도도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패들 시프트가 없기 때문에 이 패들 시프트로 직관적으로 조작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대신에 여기 있는 모니터를 통해서 회생제동 감도를 조절할 수가 있어요. 마침 딱 정차를 했는데 지금 조절을 한번 해볼게요. 지금 회생제동 감도는 표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엑셀에서 발을 떼면 속도가 확실히 좀 줄어들긴 해요. 그래서 패들 시프트가 없어서 직관적으로 조작이 안 된다는 건 조금 아쉽긴 한데, 이렇게 버튼 한 번으로 바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페달 드라이브 끄기 낮음 표준이 있어요. 그래서 원페달 드라이브 끄기를 한번 해볼게요. 껐을 때는 엑셀에서 발을 뗐을 때 그냥 내연기관 차량처럼 굉장히 부드럽게 가던 그 관성주행 그대로 이렇게 쭉 주행이 됩니다. 그래서 아주 부드러워. 이 느낌도 또 새롭습니다. 낮음으로 해볼게요. 낮음으로 해보면 살짝 걸리긴 하는데 아까 표준보다는 확실하게 조금 덜 개입하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설정할 수 있는 게 있어요. 크립이란 모드가 있는데, 이제 크립 같은 경우에는 어떤 부분이냐면, 이제 내연기관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정차를 했다가 D드라이브에 놓으면 브레이크를 딱 뗐을 때 그래도 쭉 어느 정도 저속으로 주행을 하잖아요. 근데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주행을 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엑셀에서 발을 떼더라도 정차에 있을 것인가, 그걸 온 오프를 할 수가 있어요. 물론 온 오프 할 수 있는 차가 있고 그렇지 않은 차들이 있는데, 최근에 출시된 메르세데스 벤츠 EQS 같은 경우에도 이 크립 모드를 끄거나 켤 수가 있습니다. 크립 모드를 켜놓으면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면 이제 앞으로 가는 거고요. 크립 모드를 끄면 그냥 정차에 있는 겁니다. 그건 잠시 후에 제가 차량 신호에 걸리면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폴스타2는 전륜구동 모델입니다. 지금 제가 타고 있는 건 전륜구동 모델이에요. 듀얼 모터가 4륜구동이고 이 차량은 전륜구동 기반이기 때문에 제가 타고 있는 모델은 후륜이 아니라 전륜구동 모델입니다. 지금 정차를 해서 크립 모드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크립 모드 지금 온 상태고요. 온 상태에서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면 이렇게 천천히 앞으로 갑니다. 내연기관이랑 똑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크립 모드를 꺼볼게요. 크립을 끄면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도 차가 안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런 차이점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아무래도 내연기관의 모드들 익숙하시니까 브레이크를 뗐을 때 앞으로 안 가면 오토홀드가 걸려있나? 약간 이렇게 느끼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크립 모드는 온에 해놓는 게 좀 더 편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약간 엄청 막힐 때는 브레이크만 밟았다가 뗐다 하면서 이렇게 차간 거리를 조절하거든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도 좀 크립 모드를 켜놓는 게 용이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폴스타2 뒷좌석의 승차감과 공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2인 1조로 시승이 진행되다 보니까 또 뒷좌석을 타볼 수 있는 이런 기회도 생겼습니다. 그래서 뒷좌석 같은 경우 헤드룸이 확실히 넉넉한 편은 아니에요. 이 차량 크기로 봤을 때 지금 허리를 세우면 지금 보이시죠? 제 머리 닿는 거. 제 머리는 닿습니다. 제 키가 178인데 제 머리는 닿고, 살짝 이렇게 비스듬히 앉으면 머리는 안 닿아요. 머리는 안 닿고, 근데 여기 오른쪽 숄더룸이 약간 좀 부족하다라고 느껴지는 그런 느낌은 있습니다. 그래서 시트 같은 경우에는 되게 많이 세워져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눕혀줬으면 좋겠다, 조금 더 눕혀줬으면 어땠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근데 따로 리클라이닝이 된다거나 뭐 시트가 앞뒤로 움직인다거나 그런 건 안 됩니다. 그냥 요 고정이에요. 요 상태 그대로 고정이고, 뒷좌석에는 열선 시트도 있고 송풍구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송풍구는 중앙 부분에 마련되어 있고요. 그래서 시내 주행에서 타보고 조금 속도도 내보는 그런 코스에서도 지금 타보고 있는데, 뭐 이렇게 요철을 넘을 때라든지 그럴 때 뭐 엉덩이라든지 허리로 충격이 전해진다던가 그런 느낌은 크게 없습니다. 그래서 뒷좌석 승차감도 타보시면 뭐 이 정도는 괜찮네. 근데 엄청 편한 느낌은
느낌은 아니에요. 좀 딱딱한 느낌?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편안한 승차감을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아쉽다라고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뒷좌석이 약간 좀 단단해요. 그래서 앞좌석도 좀 탄탄한 편이었지만 뒷좌석 승차감도 좀 탄탄한 느낌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뒷좌석 시트의 높이가 앞좌석보다는 확실히 높아요. 약간 스타디움 포지션으로 되어 있긴 한데 하단에 배터리가 배치되어 있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앞좌석보다는 조금 높게 배치가 되어 있고, 그래서 뭐 시야 확보에 편한 부분도 있지만 약간 저 같은 경우 제가 느낀 부분을 말씀드리면 저는 이 헤드룸이 좀 답답하긴 합니다. 제 눈의 위치가 거의 루프 옆에 있기 때문에 저는 좀 답답한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성인 남자가 장거리를 타기에는 조금 불편한 느낌이 있다. 허리를 세우면 머리가 닿으니까 자연스럽게 좀 이렇게 좀 숙이고 있게 되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근데 승차감은 이 세그먼트로 봤을 때는 괜찮은 편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레그룸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넓게 나오는 편은 아닙니다. 이 차량 크기적으로 봤을 때 뭐 그렇게 광활한 크기는 아니기 때문에, 근데 뭐 레그룸이 좁다거나 그런 느낌까지는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목적지에 다 와가지고 오늘 굉장히 조금 짧게 시승기를 전달 드렸는데, 추후에 기회가 된다면 조금 더 길게 시승을 해보면서 여러분들께 폴스타2에 대한 자세한 시승기 전달 드릴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폴스타2 롱레인지 싱글 모터에 대한 시승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후에 조금 더 자세한 소식 전달드릴 예정이니까요. 아직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구독 안 하신 분들께서는 구독 한 번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이상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